네, 잡매거진 첫 번째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한번 들어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바로 부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첫 번째 바람은 무엇보다 자녀들에 관한 것들일 텐데요. 자, 이렇게 자녀 사랑에 열렬한 대한민국 부모는 취업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조금 전에 공개를 해드렸지만 부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가 어느 하나 영향 안 미치는 곳이 있겠냐 싶겠나마는 자, 요즘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시안 대표님 때 부모님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과연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희 부모님은요. 근데 좀 이렇게 표본은 안 되는 게요. 굉장히 좋은 말로는 저를 굉장히 믿어서 어떤 선택이든지 다 지지해 주셨다. 이런 거고요. 약간 안 좋은 말로는 그냥 무관심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제가 한 번은 연락을 전혀 안 하고 7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네.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7일 동안? 7일 내내는 아니고 네. 어느 순간부터 왜 안 오지 잠깐 궁금해는 하셨대요. 네. 뭐 그런 적도 있어서 약간 좋은 말로는 이제 선택을 네가 하고 네가 알아서 책임을 져라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자립심이 많이 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는 됐는데 때로는 그 무관심이 한 번은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한 달 내내 나가 있다가 딱 들어온 날인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오는 걸 까먹고 그날 나가셨다가 제가 집에서 열쇠를 안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6시간 동안 집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캐럴 뜨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네. 네. 그런 정도로 좀 약간 무관심한 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하자면 저한테 자립심을 키워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방목하는 스타일의 그렇죠. 그런 부모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서희 씨 부모님은 또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조금 부모님이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키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특히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저야말로 정말 방목을 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해, 뭐 놀고 싶으면 놀아봐야지 뭐 이런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자립심을 그때부터 키우지 않았나 싶고요. 자, 지금 이제 두 학생에게 부모님은 또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유라 학생에게 부모님, 특히 취업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는 부모님께서는 저의 서포터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정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적으로는 부모님 아버지께서 맨날 5시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실한 모습을 제가 담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제가 취업 방면에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참 저런 분들 부러워요. 부모님의 이렇게 보호와 울타리 안에 좋습니다. 정환 학생은 어때요? 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걸 시키는 그 열성 어머니, 사커맘 그런 스타일로 막 정말 악기부터 시작해서 체육 뭐 이런 걸 다 시키셨는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면서 15살 때부터 계속 혼자 살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음악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렸을 때 갖가지 것들을 제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데 하나도 이제 반대 안 해주시고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공부를 해라, 딴 걸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 제가 음악할 때 학교를 자퇴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음악을 했는데요. 그럴 때도 이제 그래 자퇴해라, 음악해라. 그것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안 산 지 10년이 넘어서 사실 부모님과 연락이 뜸한 편인데도 뭐 사실 그리고 저와 분야가 많이 달라서 제가 가는 길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진 못하시지만 그냥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은 그 슈스케 나오는 만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오디션에 넣을 만한 스토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같은 방송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네 사람이 이렇게 각각의 다른 분위기의 또 부모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자, 그렇다면은 과연 부모는 취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문조사 결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청년층이 취업하는데 부모님들이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거거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취업준비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4명 중 1명, 한 26.3%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네.
실제로 부모가 반대하지 않는 응답도 한 46% 정도 있었지만 그냥 반대하지 않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가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할 때 부모님의 그런 기대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또 청년 측의 고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기대감 당연히 생각해야죠. 지금까지 누가 길러줬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자식의 인생인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거나 본인이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을까요? 유라 학생?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졸업을 이미 했으니 중소기업에라도 취직을 빨리 해라 이렇게 했지만 친구의 경우에는 아직 1, 2년 더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이제 더 많은 분야로 지원해보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환 학생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학교 학생들은 이제 보통은 자기 자신들이 대기업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많이 그렇게 희망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대기업을 가고 싶어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아, 정환 학생이 주변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도 또 입장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실제로 남성의 경우는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36.8%인 반면에 여성은 20.4%로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남자 친구들이 이 부모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취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봉을 제일 먼저 댔거든요. 네.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성취감, 네. 그리고 부모의 기대가 12.1%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대외 인지도, 장래성, 전공 등인 반면에 여성은 일단 적성을 가장 우선시했고요. 네. 성취감, 장래성, 연봉, 부모의 기대가 4%로 남자에 비하면 12.1%, 4%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났다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보기엔 약간 남성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기대라는 이름으로 좀 다르게 일종의 체면이죠.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대, 친척의 기대까지 다 합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이 남녀가 따로 패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유라 학생은요, 직업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 부모님께서 회사를 어디 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적성에 맞는 전공에 맞는 거나 오히려 그리고 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따지는 편이라서 부모님께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부모님과 유라 학생이 갈 길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선택을 따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한 학생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부모님과 많이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라고 하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사실 뭐 고시 공부한다고 말씀도 안 드렸고 네. 이제 음악 더 이상 안 하니?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봐서 이제는 뭐 제가 하고 결과를 보통 통보드리는 편이라 예, 네, 그렇습니다. 정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지금 대답이 그렇죠, 아니죠. 안 나올 것 같은, 네,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소매 일부러 접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접혀 있네요. 어. 더워서 날씨가. 아, 사람이랑 좀 다른 줄 저는 지금 알았어요. 뭔가 특별하게 패션을 또 추구를 했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많은 대학생들 4명 중에 1명이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도 아들들, 또 남성들의 고충이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자체가 이 아들들에게 훨씬 더 좀 기대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님.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사실은 어머니들이 매니저 역할을 해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공부를 해라. 내가 알아서 다른 걸 설정해 주마. 해가지고 뭐 당연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그걸 해주고요. 네. 심지어 대학원 있죠. 그러니까 대학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든가 이 취약 전문대학원 갈 때도
뭐 그런 그 입시기관에 상담을 부모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얘가 의사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학생은 잘 모르는 거죠. 네. 부모님이 딱 한 다음에 너 여기 가서 공부해. 그럼 학생이 가서 공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나타나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기회비용을 들여서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이렇게 배우를 내가 정말 배우를 좋은 배우를 해가지고 잘 길러놨는데 얘가 이제 난 배우 안 해요. 그러면 되게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대리만족이나 아니면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 것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정한 학생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시안 대표님 하시는 말씀처럼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이 매니지먼트처럼 취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성인이고 그런데 아직도 아침에 어머니께서 뭐 밥 떠다 먹여주고 그러는 게 독립심도 굉장히 없어지는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을 부모님께서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란 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실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는 삶을 살려고 그러나 그게 부모든 뭐든 간에 그 부분이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말 자유분방한 친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입장을 바꿔서 이제 나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은 저는 이런 열렬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면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네,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알바 천국이 그 23세에서 30세 정도 미취업 상태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3%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남자가 63.1%고 여자는 63.7%로 뭐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네. 학력별로 보자면 초대졸, 그러니까 전문대 졸자가 65.4%로 의존율이 가장 높았고 네. 그럼 대학 졸업자가 64%, 근데 거의 비슷해요. 고졸자 59.7, 대학원 졸업자 57.1인데 순위는 나왔지만 다 10%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네. 어딜 졸업을 못했다, 막 이제 취직을 못했다 하면 대부분은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두 학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학생이기는 하지만 이제 또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돈 들 일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어느 정도나 의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유라 학생? 네. 저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제 식생활이나 교통비 정도는 제가 부담을 하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요새 학원비나 시험 하나를 볼래도 뭐 스피킹 시험 하나만 해도 7, 8만 원이 너무 목돈이 들어가니까 학원비나 시험비는 부모님께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 유라 학생이 쓰는 비중 중에 유라 학생이 직접 벌어서 쓰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한 60%? 60%? 오,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정한 학생은 어떨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돈을 어느 정도 받긴 하는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살아서 이제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학자금도 제가 내고 있고요. 네. 학자금은 사실 제가 낼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로는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제가 갚고 있고 뭐 토익이건 뭐건 이번에 로스쿨 시험도 치게 되는데 네. 그 가격이 굉장히 30만 원 육박하는 가격인데도 오, 비싸다. 제가 대출 받아서 그것도 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어렵게 혼자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와, 정말 독립심이 강한 친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나 경제적인 면에서 의지하고 있을까요? 네, 의존하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에서 30% 미만이 22.4%로 가장 많았어요. 30에서 50% 미만이 한 19.3%, 전적으로 의존한다도 18.3%로 꽤 차지했죠. 50에서 70, 10% 미만도 있었고 70에서 90% 미만으로 해서 좀 골고루 나타났다고 보여지죠. 네. 그다음에 그 부모에게 의존 중인 집단의 38.7%는 현재 구직 중이었다. 그리고 32.9%는 아르바이트 중이다. 이렇게 그래도 한 60, 70%는 뭔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율도 거의 30%, 28.4%거든요. 네. 네. 뭐 아니 내가 이 시간에 돈 조금 버는 것보다 부모님 돈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이 시간에 내가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30%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부모님이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또 참 좋은 방법이죠. 게다가 한국 문화가요, 외국 문화랑 달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9살 넘은 애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보면 되게 무능한 사람을 묘사할 때 40살인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거. 한국에서 보면은
그 미팅이나 소개팅 할 때 제일 이제 꺼려하는 게 마마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한 20살 넘은 사람이 엄마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의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강한데 네.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그런 걸 지켜가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부모가 뒷받침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의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부모님이 해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제가 그런 여학생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빵꾸라고 하면 안 되죠. 펑크가 나가지고 타이어가, 약간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한테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부녀간의 정을 나누면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빠는 어디 전화번호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요. 하다가 와가지고 아빠가 부르고. 타이어를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빠가 전화를 하는 거야, 그때. 네, 그런 식으로 아니 얘 혼자 할 수 있는데 전화 네. 정도도 할 수 있고 와가지고 다 응대할 수 있잖아요. 그 응대하는 것들조차도 마음에 좀 걸리니까 오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 그런 친구들이 시집 가면 남편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빵빵하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다면 지금과 좀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달라졌을지 궁금한데 먼저 정한 학생부터 이야기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경제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서 보통 이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일단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대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너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과외 같은 거 한다고 해도 친구들을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이제 공부가 끝나면은 꼭 아르바이트를 매일 가야 돼서 네. 그때는 공부를 못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친구들의 경쟁이 나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유라 학생은 어때요? 60% 정도는 본인이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까지 부모님께서 다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뭐 스터디를 하나 더 한다던가, 뭐 자습을 하다던가 공부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 의지 차이인 게 그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동안 또 제가 그게 없다면 쇼핑을 하고 놀러 갈 수도 있어서. 맞아요. 네. 이거는 의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사실 뒤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안 될 친구들은 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고. 자, 설문조사 결과상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죠? 네, 경제적으로 그 의존한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의존하지 않는 집단이 알바 중이라는 대답보다 의존 집단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집단이 알바 중이라는 대답이 적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 또한 구직을 할 때도 의존도가 높은 비중의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았을 땐 부모님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네. 73.5%가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부모님의 의견도 많이 듣는 건데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 뭔가를 좀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령 내가 좀 뭔가를 알아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 아무래도 부모님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또 가장 소개팅 깊이나 미리가 마마보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마마걸은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덜하죠. 네. 마마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가 좀 늦게 가도 안 돼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11시까지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결정상 자기가 혼자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버릇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뭘 결정할 때도 누군가한테 자꾸 물어보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다 그런 사람은 아닐진데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라면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독립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 자체, 특히 결정을 못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흥미롭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스펙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부모의 역할이 확실히 커지니까 그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실제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 10명 중 7에서 8명은요, 지방과 재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지방과 재력이 결국 이 친구가 스펙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93%, 또 직장인 82.6%가 과거 대비해서 취업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그 네. 이유가 바로 스펙이라든가 대기업 선호 현상에 대해서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스펙이 좋아야지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본인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스펙 쌓는 걸 또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그 알바를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모님이 좀 돈이 있으면 네. 그런 부분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어떤 것에 뭐 수강을 해가지고 등록하면서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 스펙 하나를 쌓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이런 생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경쟁력이 이 취업 준비생의 경쟁력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비례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유라 학생? 네, 뭐 반드시 정비례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재력 있으신 분이 지원을 많이 해주실수록 애가 경험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비례하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한 학생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조건이면은 부모님께서 경쟁력이 있으신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이게 줘도 못 받아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뛰어나고 뭐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신다 그래도 하나도 못 받아먹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으로 준비를 한다고 치면은 부모님께서 확실히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또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느끼고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요, 부모의 경제력과 또 이 스펙과 관한 이야기들, 취업과 연결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이시안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떤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한마디로 양갓집에서 태어나서 얌전하고 바르게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처럼 돼가는데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써보니까요, 막상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도 못 내리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야, 좀 자기 혼자 자립심 있는 사람들 찾아보자라고 해서 바로 그런 탈스펙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포장마차도 해보고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해봐다 망해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에서 뽑아보니까 그 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을 하면서 네.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오픈 채용, 열린 채용이라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펙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부모는 나를 못 밀어줘서 내가 이래라고 하는 거는 약간 핑계에 가깝고 지금은 자신이 어떤 자립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경제력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자립심 때문에 그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 걸 믿으시면서 좀 자신을 많이 단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부모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겠고요. 거기 어때 코너에서는 UN의 인턴기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